사람들은 종종 조용한 사람을 오해합니다. 말이 적으면 소심하다고 생각하고, 앞에 나서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며, 침묵하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줍니다.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는 사람,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 언제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강한 사람은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일까요? 슈조펜하우어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의외로 조용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논쟁에 뛰어들지도 않고, 모든 평가에 반응하지도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내면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소리가 큰 것은 대부분 비어있는 것들입니다.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거대한 산은 말 없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반대로 작은 개울은 요란하게 흐르고, 가벼운 물건일수록 쉽게 흔들립니다. 인간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사람은 늘 바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쉽게 흥분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삶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함 속에 진짜 강함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강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깊은 사람들은 점점 말이 적어지는지, 왜 현명한 사람들은 쉽게 반응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진정한 힘은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지, 슈조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말하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빠르게 표현하는 사람, 언제나 의견을 내는 사람,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에게 시선이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말이 많으면 생각도 많을 것이라고, 자주 말하면 많이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지혜를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유는 말보다 침묵 속에서 자란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무언가를 보자마자 판단하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결론을 내리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의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말이 오가지만 정작 깊은 생각은 드물어집니다. 깊은 생각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바라보아야 하고, 천천히 이해해야 하며, 여러 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바로 이 시간을 견딜 줄 압니다. 그들은 즉시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목적 없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없을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의 마음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삶을 생각했고, 흔들리는 나무짚을 보며 인간의 마음을 떠올렸으며,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천천히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수많은 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인간이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깊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평가도 없고, 누군가의 기대도 없으며,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생각은 깊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공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은 사람들에게 침묵은 공백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에서는 삶에 대한 질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어떤 삶이 나를 평온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들은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답보다 질문과 함께 머무르는 법을 배웁니다. 그 과정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인간은 점점 신중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판단했던 일도 이제는 여러 방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확신했던 생각도 이제는 다시 의심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에 가깝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쉽게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조차 경계합니다. 그래서 조용합니다.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바다는 잔잔합니다. 표면은 조용하지만 그 아래에는 거대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조용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생각과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감정 속에서 내뱉은 말이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이해하려 합니다.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매우 강한 내면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하라고 하고, 지금 판단하라고 하며, 지금 결론 내리라고 재촉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천천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힘입니다. 깊은 사람들은 압니다. 빠른 말보다 깊은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말보다 정확한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말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용한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강함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반박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참고 있으면 겁이 많은 것이라 생각하며, 조용히 물러서면 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세상에는 말해서 해결되는 일보다 말하지 않아서 지켜지는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갈등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싸움은 생각의 차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정의 충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설득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말합니다. 그 순간 대화는 사라지고 충돌만 남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모든 논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싸움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설명이 이해를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반박이 진실을 밝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날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오해를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설명했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것이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나를 설명해야 하는가? 정말 이 오해를 모두 바로잡아야 하는가? 정말 이 문제에 내 평온을 사용할 가치가 있는가? 그 질문 끝에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자신의 의도를 말하고, 자신의 진심을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오래 바라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설명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도 있고,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으며, 애초에 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계속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은 마치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힘만 들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영역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오해받지 않으려 하고, 비난받지 않으려 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깊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침묵할 줄 압니다.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약한 사람의 방어가 아닙니다. 강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함도 견뎌야 하고, 오해도 견뎌야 하며, 당장 반응하고 싶은 충동도 견뎌야 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즉시 반응하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바로 그 자유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끌려가지 않고 상황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으며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면에 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강물은 모든 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갑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반대로 모든 돌에 부딪히며 싸우려 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고, 모든 비난에 답하며,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 한다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삶을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깊은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일지, 무엇을 흘려보낼지, 무엇을 위해 말하고, 무엇을 위해 침묵할지를. 그 선택이 쌓일수록 사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더 조용해지고, 세상이 서두를수록 더 침착해지며,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 중심을 지키게 됩니다. 결국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가장 현명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조용한 사람들의 강함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사람은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 비난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들뜨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을 깊이 이해한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도 감정을 느끼지만 감정에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흔들리지만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잃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 가운데 상당수가 외부 사건보다 그것에 대한 반응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잠시 생각한 뒤 잊어버립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자신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마음의 깊이입니다. 얕은 물은 작은 돌 하나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는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도 같습니다. 생각이 깊지 않을 때는 모든 일이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비판도 큰 상처가 되고 사소한 실수도 치명적인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유가 깊어질수록 시선은 넓어집니다. 지금의 일이 인생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자신을 향한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결코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당장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내 삶 전체를 설명하는가? 이 사람의 생각이 정말 나의 진실인가? 지금 반응하는 것이 과연 가장 현명한 선택인가? 그 질문들은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감정이 그를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막으려 해도 밀려오고 억누르려 해도 다시 올라옵니다. 하지만 파도는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 지나갑니다.
깊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잠시 기다립니다. 불안해도 잠시 지켜봅니다. 슬퍼도 그 감정이 영원할 것이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감정이 절대적으로 느껴집니다. 사랑도 영원할 것 같고, 상처도 영원할 것 같으며, 불안도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지나갔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의 감정도 언젠가 지나갈 것임을 압니다. 이 이해가 사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즉시 반응하는 것을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은 사람들은 압니다. 즉시 반응하는 것이 언제나 진실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가장 후회되는 말들은 대부분 감정이 가장 강했던 순간에 나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은 잠시 멈춥니다. 생각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켜냅니다. 쇼펜하우어는 현명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관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봅니다. 왜 화가 나는지, 왜 불안한지, 왜 이 말에 상처받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자신의 마음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고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 두지도 않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점점 느려집니다. 점점 여유로워집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더 넓게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감정보다 더 긴 시간을 보고 지금의 사건보다 더 큰 흐름을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넓어진 시선이 조용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침묵 속에 머무는 시간을 공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습니다. 사람을 찾고 소리를 찾고 바쁨을 찾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순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은 사람들 속이 아니라 고독 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진짜 자신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고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행동하며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보여줄 사람도 없고 인정받아야 할 사람도 없으며 설명해야 할 대상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 남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때로 불편합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생각들이 떠오르고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애써 바쁘게 살아오며 미뤄두었던 질문들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 소음 속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뭅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질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속에서 내면은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리고 멀리서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무료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고 무언가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던 자신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 불안했던 이유, 늘 조급했던 이유, 늘 인정받고 싶었던 이유. 그 이유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현명한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비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의 내면과 친해지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 있는 순간 공허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장은 대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침묵 속에서, 사유 속에서, 고독 속에서. 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점차 고독이 되었고, 고독은 점차 평온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지만, 나중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함을 공격성으로 착각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강함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이기는 것을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도 평온할 수 있는 사람,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고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수많은 의견이 오가고, 수많은 평가가 쏟아지며, 수많은 기대가 사람을 흔듭니다. 하지만 고독을 통해 자신의 중심을 발견한 사람은 그 소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라는 사실을. 결국 고독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순간에 깊은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해 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평가받는데 익숙해집니다.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기뻐하고,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면 실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기준보다 남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선택을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실망하지는 않을까? 이 질문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커질수록 삶은 점점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은 결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자유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칭찬받고 내일은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정받고 내일은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늘 변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그 위에 올려놓으면 마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타인의 시선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을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누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누가 자신을 인정하는지 신경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다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이상하게도 그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모든 평가를 마음에 담아 두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현명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 안에서 기준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 세상은 늘 변하지만 깊이 이해한 내면은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박수보다 자신의 양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평가보다 자신의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상처받습니다. 그들도 오해받으면 괴롭고, 비난받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의 오해가 자신의 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누군가의 비난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이 이해는 사람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설명하려 했던 일도 그냥 지나가게 되고, 예전에는 증명하려 했던 일도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깊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자유입니다. 세상의 기대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는 조금 다릅니다. 남의 생각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 타인의 평가가 자신의 행복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점점 그 자유에 가까워집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놀라울 만큼 평온합니다. 결국 조용한 사람은 사람을 싫어해서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중심을 찾았기 때문에 조용한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내면을 더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덜 흔들리고, 덜 불안하며, 더 평온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온함이 조용한 사람들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주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큰 목소리를 강함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용기를 강함이라고 생각하며,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하나의 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바라본 사람들은 압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진짜 힘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강함이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며, 상황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 따라 함께 흔들린다면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려도 자신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은 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불고 있었고, 주변의 나무들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뿌리가 얕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 속에서도 버팁니다. 큰 폭풍이 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세상의 소음은 작아집니다. 누군가 비난해도 곧바로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 인정하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쉽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가장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알고, 자신의 두려움을 알고,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들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약점을 숨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안합니다. 증명하려 하지 않고, 과시하려 하지 않으며,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대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자리에서 중심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화에서 이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평가를 붙잡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고,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성장하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강함이란 결국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바다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산도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래된 숲도 시끄럽지 않습니다. 가장 깊고 큰 것들은 대개 조용합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내면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말이 줄어들고, 반응이 줄어들며,
불필요한 다툼도 줄어듭니다. 그 대신 이해가 늘어납니다. 여유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평온이 늘어납니다. 쇼펜하우어는 현명한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부의 박수는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만 내면의 중심은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으며 때로는 오해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자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알고 평가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알며 삶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해는 인간을 넓게 만듭니다. 넓어진 마음은 쉽게 상처받지 않고 쉽게 분노하지 않으며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진짜 강함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겼는가도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이 조용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깊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쉽게 반응하지 않으며, 그래서 불필요한 싸움에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진정한 힘이 내면의 평온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평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지나고 수많은 생각을 거치며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들의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경험이 있고 사유가 있으며 삶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울 것입니다. 수많은 의견과 평가가 오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깊은 강함은 소리가 아니라 중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언제나 조용한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